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했어.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물리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했었지. 그 중에서 물체의 운동의 종류를 보면 자,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됐다라고 우리는 정지된 물체 판단할 거고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면 우리는 얘를 운동하는 물체로 판단할 거야. 자, 그러면 눈으로 봐도 구별이 돼? 당연히 구별이 된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이유는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는 다른 운동 상태라는 게 나타난다 그랬어. 그 운동 상태가 뭐라 그랬어? 뭐야? 빠방. 빠르기와 방향이 물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물리량이야. 그죠? 그 중에서 방향은 오른쪽, 왼쪽 한국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만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게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두 번째 물체의 빠르기를 볼 건데 그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보면 돼. 그중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물체가 움직일 때 위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 뭐하고 뭐? 변이랑 그렇죠. 변이와 이동거리를 구분해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어. 이동거리 얼마야? 14m. 네, 이동거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크기만을 보는 값으로 14m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해서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방향을 설정할 때는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야. 출발은 여기서 했고요. 도착은 여기를 했으니까 방향은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 앞쪽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 그래서 6m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랬어. 그치? 자, 이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지 않아? 이동거리가 더 커? 이유가 뭐라 그랬어? 변이 지난편이죠. 지단거리인데 왜 같잖아? 이동거리 전체로. 얘는 가다가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래. 됐어? 네.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그 방향 변화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지 않아.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 변화량을 알게 되면 이걸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빠르기야 라고 얘기했어. 그중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존재할 거야. 그중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속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걸 2초로 나눴기 때문에 얘 속력은 7m/초라고 하는 크기만 가지고 있고 방향은 없는 스칼라 값이야. 자, 그런가 하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데 변이는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도 있으니까 방향까지도 나눠야 돼.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3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갖는 운동을 해. 그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운동의 종류 중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 빠방을 갖는 건데 이 빠방이 변해 안 변해? 이거 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와 방향 중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 자, 처음에 빠르기와 방향을 봤을 때와 나중에 빠르기와 방향을 봤을 때가 같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뭐라 그래? 네,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중3 때는 뭐라 그래?
중3 때는 빠르게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빠르게 안 바뀌어, 등속. 방향 안 바뀌어,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3 용어야.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용어로 줄인 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이어야만 등속도 운동으로 부를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야만 등속도 운동이다. 됐어? 자, 그럼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면 이것과 반대말 변하는 운동도 존재해. 이랬어. 자, 변하는데 뭐가 변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지.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 한꺼번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도 있어. 얘 들어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두 개. 자유낙하. 또 연지, 상반 운동. 자,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얘기해봐. 어떤 운동? 그렇죠. 빠르게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 있다? 네.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래. 무슨 운동이래? 가속도 운동. 그 가속도 운동 중에 변화량이 일정한 것만 중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돼.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운동의 종류도 봤고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어때? 그래서 선생님이 얘도 들어봐 드렸어. 예를 들어봐 드리면 0초,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지나고 있어.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는 0, 2, 4, 6, 8 이렇게 가지. 그랬을 때 방향 안 바뀌고 있는데 빠르기도 안 바뀌는지를 보려면 구간으로 세분해서 잘라서 각각의 구간의 빠르기가 일정한지 봐야 돼. 자, 첫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으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2야. 이 구간도 1초 동안에 2 갔기 때문에 빠르기 2고 이 구간도 2 갔기 때문에 빠르기 2. 이 구간도 빠르기가 2라서 빠르기도 바뀌지 않아. 됐지?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어딘가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A4 용지 없니? 제가 빨리 가서 가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를. 언제 왔어? 잘했네. 앞부분 이거 복습하고 있었어. 자, 뒤에까지 또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요. 등속운동 구간별로 시간, 거리, 평균 속력 구해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열심히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시간이고 속도, 여기가 시간이고 위치. 이거 그래프 개념 잡을 수 있지. 해봐. 됐어. 그리고 모든 그래프에는 기울기와 면적이 뭔가가 숨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숨어있는 것까지 표시.
자, 저거는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똑같아요. 네, 이거 면접에 무슨 일 있게? 맞아요. 네. 자, 이거 면접에 뭐 있게? 기울기에 뭐 있게? 기울기 뭐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지 이게?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이 튼튼하게 돼야 3위권에 이제 안착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2라고 하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속도는 일정 그래프 그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튀어나 책상을 밀고 옆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면 돼. 튀어나가면 돼. 안 맞춰도 돼.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은요 항상 x와 y축의 물리량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이고요. 자, 기울기는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의 물리량이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속도 또는 속력이 숨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죠? 자, 근데 운동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운동이 이렇게 그린다면 뭔가가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 그릴 건데 그 뭔가가 바뀌는 것 중에서 우리 물리 원 정도의 수준에서는 빠르기가 바뀌는 것만 생각해. 방향 바뀌는 건 복잡해.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야. 0, 1, 2, 3, 4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가 0, 2, 6, 12, 20이라는 거리를 간다 그랬어. 그랬을 때 그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것도 구간을 짧게 찢어서 보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구간의 속력은 2고요. 이 구간은 4고요. 이 구간 6이고요. 이 구간 8고요.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해. 그치? 자, 이렇게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운동한다고 해서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면 돼. 그치? 자, 그럼 속도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가 이만큼 변했고 그 이만큼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라 그랬어. 1초야. 그래서 얘 가속도가 2라고 하는 게 나와. 요 구간도요. 속도는 이만큼 증가했고 걸린 시간은 1초고 그래서 가속도 2야 라고 얘기했고 이 구간도 2라고 하는 빠르기가 바뀌는데 1초 걸렸으니까 이 구간도 가속도는 2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했어. 그치? 그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 3개 그릴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시간이래. 가속도. 여기 시간. 속도. 여기 시간. 위치.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해봐.
면적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있대. 뭐 숨어있나 체크해봐. 맞아요. 이거의 기울기. 그렇죠. 이 면적. 뭐? 이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기울기. 이거죠. 네. 이거 속도 아니고 속도. 속도. 아 속도 변화. 네. 변화량 들어가죠. 네. 변화량이라는 글자 들어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면적이 뭘까요? 이 새끼 순서 지 맘대로 쓰고 지랄이야. 자, 이거 면적. 면적이 있었어. 뒤져! 빨리 써! X축 곱하기 Y축. 뭐야? 진짜 기억이 진짜 기억해. 면적 뭘까? 자, 이게요. 이거요. 이거죠. 이거죠. 그러면 이 면적은 이거죠. 맞아? 네, 그게 뭘까요? 자, 봐봐. 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속도는요. 시간이 지나도 일정을 경제. 근데 이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있어. 이 면적은 무조건 면적은 xy의 곱이라고 그랬으니 x축과 y축의 곱은 at거든. 이게 뭘 얘기할까? 이게 뭘 얘기할까?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아니야. 됐어? 네, 속도 아니야. 자, 얘가 여기가 1초고 여기가 2기 때문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2야.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보면 속도는 2씩 증가해야 돼. 이럴 거야. 1초 간격으로 보면 속도는 1씩 증가해야 돼. 이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도에서 4초일 때 속도는 1 증가해서 8 되는 거지 2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는 속도 증가량이야. 속도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 비례 그래프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의 기울기는 당연히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야. 그리고 이거 면적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여기서 배웠잖아. 거리야. 모양하고 전혀 상관없어. 거리야. 그래서 모양 상관없어. 시간 속도 그래프이기만 하면 모양하고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면적은 늘 이동거리야. 자,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근데 꼬맹아 우리 여기서 배운 거 있지. 얘는 기울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 포물선이니까. 그쵸? 자, 기울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순간 접선 기울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기울기 봐줘요. 맞아? 이거 접선 기울기를 보셔도 돼요. 접선 기울기 점점 커지네? 속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접선 기울기는요. 바로 순간 속도 얘기입니다. 1초인 순간 속도, 2초인 순간 속도 요거 얘기해. 근데 구간 기울기도 그릴 수 있잖아요. 구간 기울기는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구간 기울기, 접선 기울기 이게 뭔지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네. 속도시간 그래프에는 그 삼각형이고 그거는 거리가 2분의 1. 맞아요. 이거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2초이고 여기가 4라고 치면 그래서 여기가 2초이고 여기가 4라고 치면 얘는 간거리가 8m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2초이고 4면 삼각형 넓이 구하시니까 이때 간거리가 4m예요. 이것만. 그래서 면적 구하는 방법만 다른 것 뿐이지 모양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는 늘 간거리를 얘기해. 이런 거야.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그렸었는데요. 만약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처음 속도가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밑에 있는 면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사다리꼴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동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운동 중에서 중학교 때는 등속도 운동을 배우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등가속도 운동 배워.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등가속도를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로 써. 그죠? 속도를 V라고 써요. 벨로시티 약자. 시간은 타임이라고 써요. T. 됐어.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쓰는데 처음 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초기 속도를 자, 물리에서 쓰는 건 V0라고 쓰고요. 한국말로는 초기 속도를 줄임말 초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속도가 이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진짜 처음에 속도가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야.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그랬을 때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얼마야? 이런 거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3가지를 외워오라고 했거든요 오늘. 그죠? 나중 속도 구하는 식이 있었어. 만들어봐. 그죠? 자, 얘 가속도는 A라고 줄게요. 그쵸? 가속도의 크기는 선생님은 3으로 줄 거지만 너네는 다 문자로 써라. 그리고 시간은 2초 지난 후를 우리가 볼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T라는 문자로 공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단거리 구하는 식도 있었고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요.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야. 그치?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3m/s 제곱이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력이 30 빨라져. 이런 얘기야. 그치? 네. 그러면 얘는 t초 지났어요. 1초에 30 빨라지니까 2초 지나면 얼마 준 거야? 1초에 30 빨라지니까 2초 지나면 속력 얼마 준 거야? 얼마? 6. 그죠? 3초 지나면 9. 4초 지나면 12. 어떻게 하는 거야? 속도 증가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증가했어. 요거 AT야. 아니야? 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첫 번째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것만큼 더하면 된다. 이게 공식이라고 했어. 그치?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만큼을 더하세요. 이게 공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하는 식은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실제 공식이야. 그래서 거기다 문자만 집어넣으면 t 곱하기 v0니까 v0t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이제 요게 t고 요게 at니까 at 제곱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간거리 구하는 원래 공식인데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일 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가운데 무슨 속도로? 평균 속도로 잘라버리면 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되는데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그게 평균 속도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불러. E, A,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한다 그랬어. 요거 세 가지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죠. 이렇게 됐다. 등가속도 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숫자도 한번 집어넣어봐 그랬거든요. 처음 속도는 2래요. 가속도는 3이고 2초 지난 후를 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2초 집어넣으시면 속도가 증가한 건 6이니까 나중 속도는 8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간거리는요.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8이니까 평균 속도는 5거든요. 그 5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의 간거리가 간거리 10m야 라고 얘기하시는 방법 저는 주로 이거 써요. 됐죠?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 나오고요. 거기에다 걸린 시간을 곱해서 간거리를 조금 편안하게 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와 있었을 때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가 10m 나중 속도는 8이니까 제곱하면 64 처음 속도는 2니까 제곱하면 4 그래서 요거 계산해도 60 요거 계산해도 60이 나와요. 그러니 이 네 가지 미지수 중에 세 가지를 주고 한 가지만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등가속도는 이 공식으로도 저 그래프로도 주로 푸는데 선생님은 주로 그래프 사용한다. 이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 뭐야? 기울기 뭐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은 뭐냐? 네, 간거리.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저 그래프 안에 네 가지 요소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서 사실은 그래프만 잘 그려도 문제는 다 풀린다. 라는 얘기였어. 여기까지를 자기들이 숙제로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저한테 하실 거죠. 물론 저번 주에 가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좀 풀고 가신 것 같아요. 자, 혹시 7페이지 중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그때 한번 같이 풀긴 했는데 혹시 풀다가 다시 봤더니 모르는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면 질문하면 돼요. 두 번째 넘기시면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12, 13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27. 27번이 위아더 월거든요. 27. 근데 질문은 꼭 하셔야 돼. 찝찝한 문제인데 그냥 넘기시면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라서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모르면 무조건 질문한다. 24번. 네, 24번, 27번 할게요. 29번 맞아요. 24, 27, 29 선생님하고 요거 3개 보고 넘어가죠. 검사경사 복습도 할 겸. 자, 24, 27, 29 제가 기억하는 번호가 요건데 맞습니까? 자, 그럼 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24번 풀어봐 드릴 테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다양하게 보시는 게 맞아서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보십시오. 자, 그림과 같이 동쪽으로 60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타고 테이가 맞은편 도로의 자동차를 보았더니 자동차는 서쪽으로 140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 자, 이 자동차는 지면에서 실제로는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문제 뭐 물어본 거 같니? 상대 속도야. 이 문제는 상대 속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움직이는 관찰자가 봤을 때 쟤는 저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가진 않겠죠. 상대 속도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해요. 관찰자가 어떤 대상을 보는 거죠.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이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 빼는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속도여야 됩니다. 속력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럼 방향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실제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해서 요것만 본 거야. 상대방의 실제 속도. 됐어? 그러면 상대방의 실제 속도는 보이세요? 자, 나의 속도, 상대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더하시면 되죠. 맞아? 이게 상대방의 실제 속도죠. 그렇죠? 이항에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자, 그랬을 때 속도이기 때문에 서로 방향도 계산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동쪽 방향도 나오고 서쪽 방향도 나와서 난 동쪽 방향을 마이너스 서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야? 내 맘이야. 그쵸?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쪽으로 60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는 테이가 나거든요. 테이의 방향은 동쪽이니까 마이너스 60 이렇게 놓여요. 그렇죠? 달리는 자동차를 테이가 봤더니 자동차는 서쪽으로 140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대요. 테이가 느낀 상대의 속도는 서쪽 방향으로 얼마냐면 140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하신 만큼 실제 상대방의 속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 80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은 실제로 플러스 방향인 서쪽 방향으로 80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60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서쪽으로 80으로 가니까 내가 볼 때 상대방은 서쪽에서 이 둘을 합한 만큼 140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겠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4번은 상대 속도로 푸는 거고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뺀 거였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24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27번 문제예요. 27번은 지나가면서 숙제 검사했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오류를 발생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 27번 보시면 그림은 등가 속도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다중성강 사진기로 찍은 건데 0.4초 간격으로 찍은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 0.4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맨 처음에 여기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간격이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 간격은
여기로 올 때 0.4초, 0.4초, 0.4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이게 그 구간의 간거리.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네, 읽어보죠. 일단은 평균 속력을 구해야 속력 변화량을 알죠? 그거 가지고 가속도 구하죠. 요 순서로 우리가 아까 수업할 때 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요 구간은요 10cm 가는데 0.4초 걸렸으니까 빠르기가 0.4분의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4분의 10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25cm/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 구간의 빠르기. 자, 얘는 시간은 똑같이 0.4초인데 거리만 2배네. 그러면 평균 속력도 2배가 되겠죠. 50. 얘에 비해서 3배죠. 그럼 얼마야? 75. 맞아요. 얘에 비해서 4배는 더 간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이죠. 얘는 125겠죠. 이런 느낌. 자, 그랬을 때 속력이 달라지니까 얘는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한 거야. 자, 그럼 가속도 구하셔야죠.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 변해서 변화량은 25고요. 25라고 하는 속력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0.4를 봐요. 그래서 4초 동안에 250 갓빠르기야.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 62.5. 네. 그래서 이 구간의 가속도는 62.5예요 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와요. 이 구간도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25가 증가하는데 같은 시간 0.4 걸렸으니까 여기도 62.5, 여기도 62.5, 여기도 같은 시간 0.4초 동안에 25만큼 빨라졌으니까 그죠? 계산하면 6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요 가속도의 크기가 다 똑같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62.5cm/초 제곱이에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자,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 봐야 돼. 시간 나왔고 거리 나왔으니까 그걸로 구간별로 빠르기 구해. 그리고 나서 그 구간별로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가속도가. 그래서 너네는 계산 2번 해야 돼. 평균 속도 먼저 구하고 그거 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것까지 끌고 와줘야 돼. 계산 2번 하셨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한 것 중에서 세 번째 문제가 29번 문제였어요. 자,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수레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수레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모두 골라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를 그린다. 시간거리 그래프를 그리니까 시간거리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요. 여기서 한번 꺾었어요. 반복점이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가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너네 그 기억나니? 기울기는 속도야. 맨 처음에 1초, 2초 대충 잘랐어. 1초일 때 순간 속도, 2초일 때 순간 속도. 와,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이거 몇 초까지 빨라지냐면 4초까지 빨라져. 그쵸? 4초까지 기울기가 붙습니다. 그랬다가 4초가 지나면 기울기가 거꾸로 줄어들어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0초부터 4초까지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4초 이후에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런 느낌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자, 5초일 때 수레의 속력이 가장 빠르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꼬맹아 5초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른지 보려면 뭐 보면 돼?
5초일 때 기울기가 가장 큰지 봐야 돼. 그러면 5초인 순간에 접선 기울기가 가장 기울기가 클까?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4에서 7초 동안의 가속도의 방향은 수레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 라고 하는 니은의 별표. 아직 이거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는 짓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모르잖아요. 그거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가속도 방향이 사실은 흰 방향이야. 요 얘기야. 근데 이제 상상해봐. 어떤 물체가 멈춰 있었다? 근데 0에서 4초까지는 점점 빨라져야 돼. 그러면 힘을 내가 오른쪽으로 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지니까 점점 뭐해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같아서 그래. 근데 힘 방향을 다른 말로 가속도 방향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이 얘기야. 그래서 0에서 4초 동안은요, 힘의 방향, 가속도 방향이 같아서 점점 빨라져요. 이런 얘기야. 그랬다가 얘가 점점 속력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속력이 점점 빨라졌어. 근데 4초 지나고 나니까 속력이 거꾸로 줄어야 돼. 속력이 줄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여야 돼? 반대여야죠. 그래서 4초 이후에 속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때는 운동 방향과 힘, 다시 말해서 가속도 방향이 반대야라는 뜻이잖아. 그치?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속도 방향을 힘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음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이거는 언니 오빠들이 수능 봤을 때 나왔던 가장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전체를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생소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7에서 8초 동안 등속도 운동했니? 라고 하는데 꼬맹아 봐봐.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인데 신기한 거 아세요? 7초일 때도 기준면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시간이 지나 8초가 돼도 기준면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돼. 위치가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지. 그럼 물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정지. 그래서 이 구간은요 정지되어 있어요. 속력이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속력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다시 말해서 속도가 0이야. 그래서 정지된 게 맞아 라고 판단하죠. 이렇게 봐. 자, 마지막 14, 15페이지요. 뭐 할까요? 응? 34번이요. 30이요. 30번하고 34번하고 두 개 해봐 드릴게요. 자, 30번하고 34번하고 두 개 해봐 드릴게요. 30번 보시면요. 그래프는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세물체 ABC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딱 보자마자 기울기는 뭐? 기울기 뭐? 가속도. 면적은 뭐? 이동거리. 면적은 누가 커?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래서 30번 풀어봐 드리는데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정리해. 이동거리는 A가 제일 커. 그 다음 B, 그 다음 C야.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라 그랬죠. 됐어.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구간 기울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구간 기울기. 구간 기울기. 구간 기울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 그럼 구간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 구간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야. 그래서 얘는 구간 기울기니까 평균 가속도네. 그죠?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A, B, C란 말이야. 그러면 0초부터 5초까지 구간 기울기 보자.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0초부터 5초까지 구간 기울기 그려봐. 나 A의 구간 기울기 구할 거야. 0초하고 5초. 선 그려. B도 그려. C도 그려. 0초부터 5초까지. 기울기 누가 제일 커? 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0초부터 5초까지 구간 기울기가요. A랑 B랑 C랑 다 구간 기울기가 0초 찍고 5초 찍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과 속도가 같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 구하시 총 걸린 시간분에 속도니까 변이. 그죠? 총 걸린 시간은 다 0초부터 5초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변이는? 변이가 뭐야? 이동거리죠? 이거 직선으로 갔으니까. 얘는 방향 안 바꾸고 직선으로 갔으니까 이동거리나 변이나 다 이 밑에 있는 면적이죠. 이게 변이. 총 걸린 시간으로 간거리를 나눌 건데 거리는 다 달라. 누가 제일 커? A. 그럼 평균 속력 누가 제일 커? 같은 시간 5초 동안에 간거리가 다르잖아. 그렇죠? 같은 시간 5초 동안의 간거리가요. A가 더 간거리가 많아요. 밑에 면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는 A의 평균 속도가 제일 커요.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간거리인데 거리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A가 제일 빨라야 된다. 평균 가속도는 저 그래프의 기울기인데요. 구간 기울기 보시는 거라서 평균 가속도는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어려워해서 선배들이 공부하는 내신 책이에요. 여기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같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구간 기울기 봐야 되니까. 자, 근데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라서 밑에 있는 거리 비교했는데 거리가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A가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메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C는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C는요 속도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힘을 운동 방향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 거 맞고요. 이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 빨라지는지를 기울기 보시면 되는데 기울기 점점 커지죠? 가속도도 커져요. 속도도 빨라지고 가속도도 커집니다. 자, 그다음에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모두 같니? 평균 가속도는 구간 기울기라서 모두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0에서 5초 동안 세 물체의 평균 속도가 모두 같니? 아니요. 평균 속도는요.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보셔야 되는데 변이가 A가 제일 커요. 그래서 속도는 A의 평균 속도가 제일 빨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34번 문제야. 그래프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자, 우리는 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지만 시간 가속도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6 이렇게 되는데요.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는 10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요 구간이 여기 등가속도의 구간이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대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속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 속도 그대로 쭉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등속도 구간이에요. 이해돼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등속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또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변하지 않아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구간, 멋진 말로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만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에 속도가 20 증가해야 돼. 요거죠. 플러스 20이니까 면적이. 자,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없고요.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20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속도가 20만큼 감소했어. 이런 뜻이야. 됐어. 속도가 20만큼 감소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제 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는 우리는 무조건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풀 건데. 첫 번째 읽으셨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래프 그릴 때 얘 시간 간격이 0초, 2초, 4초, 6초이죠? 그 시간 간격으로만 자르시면 돼요. 뭐 세분해서 자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 그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보는 게 훨씬 낫다. 됐죠? 주어진 시간 간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읽으셨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얘 맨 처음 출발할 때 무슨 상태? 그렇게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정지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0초부터 2초까지는 등가속도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해야 돼.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고 쳐. 그랬을 때 2초 동안 속도가 20 증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20이 됐네. 요 뜻이야.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안 바뀌었어. 등속도 운동했어. 그러면 등속도로 쭉 가면 되죠? 이런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20만큼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는 무조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는데 0에서 2초까지는 일정하게 증가, 4초부터 6초까지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 감소해야 돼? 20만큼 일정하게 줄여야 되니까 0되네.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등가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리잖아. 요거를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쉽죠. 등속도 운동이니까.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2번. 둘 다 2초라는 같은 구간에서 걔네들은 따로따로 볼 거야. 2번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1번을 그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점점 보여줘야 돼? 빨라지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간 일치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야지. 1번 모습이 나와. 3번은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시간 일치 그래프에서 속도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지. 기울기가 점점 줄어. 맞죠? 이런 느낌이야. 시간 거리 그래프.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바꿔봤고요. 이렇게도 바꿔봤고요. 우리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 얘로 풀어요. 우리는 문제는 얘로 풀어볼 건데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김에 밑에는 아직도 그려가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 볼게. 4초일 때 속도가 20이야? 네, 4초일 때 속도 20 맞아요. 두 번째, 0에서 4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요? 라고 하는 이거 해볼까요?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얘기했으니 나중 속도는 4초일 때 속도고 처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겠죠. 4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면 20이고요. 0초일 때 속도는 0이고요. 걸린 시간은 4초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가속도 구하라 그러면 5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무조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빼서 걸린 시간도 나누시면 평균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0에서 6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는 이동거리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드렸기 때문에 0에서 6초 동안 그 밑에 있는 면적 구하시면 돼요. 얼마 나와? 80.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니? 라고 했어요. 네.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는 게 1번 구간. 그리고 나서 힘 안 주니까 그 속도로 그냥 가는 게 2번 구간. 그리고 3번 구간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만 반대 방향을 줘서 속도만 점점 줄이고 있는 구간. 알겠어? 그러니 운동 방향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운동 방향 바뀐 적 없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내려온 게 없잖아. 방향은 안 바뀌었어.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의 속도 방향은 같니? 네, 가고 있는 운동 방향 같아요. 계속 앞쪽으로 가고 있죠. 네, 이런 얘기예요. 방향 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이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살짝만 여러분들 책을 덮어주시면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이 문제 몇 개만 풀어보죠. 넘겨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문제는 12문제로 갑니다. 시연.
시연, 너 뒤진다. 얼마나 오는가? 맞나? 자, 2번 줍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손. 내공 빨리 마무리. 자동차가 4초 서쪽이면 800km니까 여기 거기다가 들리는 사람들의 길도 이 4초가 처음에 출발을 때 수평은 동쪽으로 이루어져. 사추가 됐을 때 서쪽 하대 수명이 되고 방향 그 전에 바꿔보죠. 아 사추가 됐을 때 서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도를 음수로 짤 수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리에서는 양수 음수가 있고요. 동쪽 서쪽 방향을 얘기해요. 이거랑 이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20. 왼쪽으로 3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20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빠른 거야. 아니죠. 왼쪽으로 3에 빠르게 이거 3이라고 쓴 거 아니야? 3이라고 쓴 거야? 30이라고 쓴 거야? 30? 이거 20? 그럼 얘가 더 빠르겠죠. 속도에 크게 큰 거예요. 네. 절대값으로 보면 크게. 네. 다 푸셨어요? 채점에도 후회 없는 거 맞죠? 네. 해보자. 1번에요. 이동거리는 150이고요. 변이는 크기만 쓰라으니까 방향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변이는 50. 그 방향 스스로 그냥 맞게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쓰시면 안 돼요. 변이라고 할 때와 변이 크기라고 할 때 다르게 나타나야 돼. 이동거리는 150, 변이는 50. 2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X, X.
5번에 16, 6번 4, 7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x, 10번 3, 단위 띄고 부르고 있어요. 11번은요 마이너스 10, 네. 12번은 서쪽으로 7인 거예요. 자, 맞은 개수를 세세요. 12개 중에서 몇 개 맞았는지 세시면 됩니다. 선생님 방향수도 맞아보겠어요. 네. 서준, 몇 개? 저 11개. 세훈, 지우, 시연, 연재, 혜인, 유준, 12개. 시연. 네. 자, 틀린 것들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틀린 것들 중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2분 있다 질문 받을게요. 틀린 거 한번 쭉 보십시오. 소단은 한 개가 조금만 해야 그건 어떻게 써요? 소단은 그 중단으로 수업하시니까 소단을 하나 들어가면 그 부분 수업할 때 듣고 나머지 부분을 됐어. 자, 질문할 거 있어요? 9번이요. 자, 9번 보시면요.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니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어색해요. 우리가 한 번도 부호를 뭔가 의미를 넣어서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수학 시간에 맨날 크다 작다의 의미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빠르기가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1의 빠르기가 있어요. 누가 더 빠른 거야? 마이너스. 이게 더 빠른 거야. 왜냐면 얘는 서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얘는 동쪽으로 1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 누가 더 빨라요? 라는 얘기는 뿔바는 크기의 의미가 아니고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값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의 빠르기가 1의 빠르기보다 훨씬 더 빠른 거 맞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동쪽, 서쪽,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 값을 크다 작다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요 어떤 애가 서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는 힘이라고 그러죠. 네, 가속도를요. 그죠? 동쪽으로 1로 줬을 때가 빨라질까 서쪽으로 1로 줬을 때가 빨라질까 이 얘기예요. 어떤 애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힘을 동쪽으로 주는 게 빨라지니 서쪽으로 주는 게 빨라지니? 네, 같은 방향으로 힘줘야 빨라지잖아요. 맞아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힘이잖아요. 힘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빨라지는 거죠. 이해돼요?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이 같아야 빨라요. 그 중에서 저는 서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힘도 서쪽으로 줘야 빨라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 가속도의 방향도 서쪽 방향이어야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탈피하자는 얘기예요. 수학에서 마이너스는 작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네, 동쪽, 서쪽, 왼쪽, 오른쪽이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야 빨라지는 거예요. 반대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죠? 가속도는 아니 속도는 마이너스인데 가속도가 플러스 1이야. 얘는 점점 속도가 뭐해질까? 느려져.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 뜻이야. 알겠어? 네, 플러스는 좋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물리에서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9번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다 처음 듣는, 듣는 거라서 우리한테 다 어려운 얘기들이야. 또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한 사이클이에요. 지난주에 수업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자마자 총 복습해드리고 숙제한 거 질문 받고 테스트 보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늘 이제 새로운 진도.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10분만 쉬었다가